CNN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NN을 이용해서 이제 사이파라고 하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파 데이터는 지난번에 했던 MNIST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과 같은 사진들로 이루어진 셋이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그림, 자동차, 새, 고양이, 사슴, 이렇게 개, 여기 이제 개구리, 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10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지 자체는 컬러 이미지입니다. 컬러 이미지고요. 총 5,000장의 학습용 데이터와 1,000장의 검증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파 데이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 아키텍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벤치마크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안한 모델들의 액큐러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모델인 요건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약 99.5%의 아주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최신 모델까지 가려면은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게 남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한 CNN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여기 numpy, matplotlib,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matplotlib, torch, torch.nn, torch.nn.functional, 그 다음에 torch vision, 네. 그러니까 torch vision은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파이토치에 딸려오는 약간 그런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치 비전까지 이렇게 불러드리고요. 네. 그럼 일단 얘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자, 실행을 시키고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죠. 네, 지금 요거 자원이 얼로케이트 됐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랜덤 시드를 우리가 고정을 합니다. 랜덤 시드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갖다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device equal CUDA, GPU를 쓰는지 CPU를 쓰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가 특별히 런타임을 따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CPU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orch.버전을 프린트했더니 이제 지금은 파이토치 1.9 버전, 그 다음에 CUDA 드라이버 11.1 버전을 같이 사용하는 요 이제 버전을 사용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배치 수와 에폭 수를 여기에서 정의를 합니다. 네. 이제 배치 사이즈는 32.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램이 충분하다면 조금 올려주셔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20에폭까지만 학습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파 10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사이파 10 데이터 자체는 여기 이제 원래 있던 요 University of Toronto 요 데이터셋을 제안한 요 연구실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기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버전, 매틀랩 버전, 바이너리 버전 이런 식으로. 네. 하지만 이제 요거를 지금 파이토치에서는 워낙 이 데이터를 사람들이 테스트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데이터셋 안에 사이파 10이라고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는 토치 비전 안에, 그러니까 토치 비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는 그 데이터셋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dataset.cipher10 하면은 그냥 cipher10 데이터를 일단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는 거고, 자,
그러면 어떤 옵션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루트는 데이터가 저장될, 그러니까 그림 파일, 로우 파일이 저장될 디렉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rain equal true.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셋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데이터 셋들은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미리 요 제한한 사람이 분리를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train equal true를 주고, 여기 다운로드 equal true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겠다. 트레이닝 셋을 전부 다. 네. 그 다음에 transform이라고 하는 요 옵션이 있어요. transform.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콤마로 분리되어 있다는 걸 다 기억을 하시고요. transform equal transforms dot to tensor. 그러니까 transform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transform을 할 건지에 대한 그때 사용할 메소드를, 그러니까 전처리, pre-processing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불러들이면서 이제 어떤 미리 일단은 이제 학습을 아예 진행하기 전에 불러들이는 단계에서 어떤 변형을 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pre-processing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transform.toTensor라는 메소드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그 이미지 파일을 변형을 하겠다. 불러들이는 단계에서. 그래서 이 toTensor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자세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toTensor라는 이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원래 같으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0에서 255까지의 숫자로서 얘가 이제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아니면은 뭐 빨간색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지?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색깔을 고를 때 RGB의 숫자를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그림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거 아니면 써보신 학생들은 아마 알 텐데, 그러니까 보통은 레드, 그린, 블루가 얼마나 진한지를 이제 0이면은 전혀 없고 255면은 이제 가장 빨간색, 뭐 가장 녹색, 가장 파란색 이런 식의 이제 레인지로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수 0에서 225 레인지를 그냥 0에서 1 사이에 실수로 바꿔서 얘가 이제 불러드릴 때 불러드리게 됩니다. 바꾸는 처리를 요 이제 toTensor라는 메소드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미리 다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코드에서 보거나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파이터치 안에 미리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그때 찾아서 이렇게 불러다가 쓰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저장을 하고 이제 트레이닝 셋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용 셋이고 마찬가지로 0에서 1로 이렇게 이제 채널에 각 채널에 그 수를 정보를 0에서 225 레인지에서 0에서 1 사이로 이제 바꾼다. 정규화 해준다는 거죠.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셋을 그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 로더에다가 집어넣어서요. 여기 torch.utils.data. 데이터 로더에다가 데이터 셋은 요 train underscore dataset, test underscore dataset. 그러니까 데이터 로더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사이즈를 정해주고요. 배치 사이즈를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셔플을 할지 말지, 섞을지 말지를 정해주는데 트레이닝 셋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최대한 이제 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잘못한 경우에는 그냥 이제 정답의 순서를 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연습 문제지를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어떤 임의의 모의고사 연습 문제지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냥 아예 답의 순서를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3번, 뭐 2번은 4번, 3번은 1번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실제로 학습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셋은 에폭이 진행되면서 계속 이제 그냥 문제 순서를 섞어주도록.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냥 답의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미지로부터 뭔가를 학습을 할 수 있게 이제 섞어주기 위해서 셔플 이퀄 true고요. 테스트 로더는 뭐 굳이 섞을 필요 없죠. 어차피 테스트용 문제는
학습을 할 때, 공부할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일단 실행을 하면은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을 하면 예, 실제로 데이터를 여기 이제 다운받아 옵니다. 여기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서버에서 네, 여기서 다운받아 오고요. 알아서 자동으로 쭉쭉 풉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cipher10이라고 요 밑에 디렉토리가 생겼죠. 그죠? 네, 여기에 가보시면은 여기 압축 파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크립트들이 자동으로 다운받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고 계시죠? 네. 혹시 뭐 질문 있으면은 채팅창에 남겨주거나 마이크로 얘기해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사이즈를 한번 봅시다. 자, 트레이닝 로더에서, 그러니까 이제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 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자, X 트레인,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배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X 트레인.size 함수를 보니까, 자, 32 곱하기 3 곱하기 32 곱하기 32. 그러니까 4차원 텐서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 다운받을 때 뭔가 에러가 난다는 건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URL 오픈 에러. 네. 그거는 아마 다른, URL 오픈 에러는 아마 구글링을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니까 자기 로컬에서 할 때 안 되면은 일단은 지금 알려준 콜앱 사이트에서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건 아마 뭔가 인터넷 보안의 문제거나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콜앱에서는 지금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구글링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자, extrain size, 그러니까 32, 그러니까 맨 앞에 32는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한 번에 그림 32장을 공부하겠다. 한 번 공부할 때. 자, 그 다음에 3, 32, 30인데 파이토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다룰 때 배치 사이즈, 채널 개수, 높이와 너비 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위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는 맨 앞이 배치 사이즈, 채널, 높이, 너비. 그리고 이제 Y는 그죠? 이제 Y는 클래스가 10개니까 그냥 우리가 뭐 비행기는 0번, 뭐는 2번, 뭐는 5번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냥 이제 Y는 32개인 거죠. 정답이 32개의 숫자겠죠. 그죠? 네. 이미지가 32장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냥 임의로 맨 앞에 있는 10장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요 스크립트에서는 피겨 사이즈, plt.figure는 일단 새로 그림을 하나 정의를 하고요. 옆으로 그러니까 피겨 사이즈에서는 이제 폭과 높이가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10, 세로 1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lt.sub 플랫을 하면은 1,10.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 안에 서브 플랫, 그 서브로 들어가는 그림을 10개를 집어넣겠다, 옆으로. 자, 그 다음에 plt.imshow를 하면은 뭐라 그랬죠? 2D, 그러니까 3D 텐서를 이미지로 인식을 해서 얘를 그냥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numpy.transpose xtrain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파이토치랑 매플라라이브에서 그 3D 텐서를 받았을 때 생각하는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는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파이토치에서는 채널, 높이, 너비 순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 IMshow를 돌릴 때 매플라라이브에서는 너비, 높이, 채널 순으로 완전히 이제 디박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높이, 너비. 지금 잘못.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함수에서 원래 들어온 요 텐서를 1, 2, 0으로 순서를 바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0번째 차원에 있는 정보를 세 번째로 돌리고 두 번째 차원에 있던 거를 첫 번째, 세 번째 차원에 있던 거를 두 번째로 이렇게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차원을 시프트 해주는 함수가 바로 요 np.transpose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3 곱하기 32 곱하기 32 텐서를 32 곱하기 32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는 겁니다. 모양. 그러니까 레고 블럭을 분리했다가 다시 이렇게 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타이틀을 달아주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얘는 새죠, 그죠? 새는 2번, 개구리는 6번, 얘도 개구리니까 6번, 비행기는 0번, 개구리는 6번 이런 식으로 지금 어사인이 돼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셋은 준비가 되고 본격적인 CNN 모델을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는 주로 이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내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CNN 돼 있는데 우리 그냥 CNN 하면 좀 헷갈리니까 my CNN으로 그냥 요거 한번 내가 이름을 바꿀게요. 요거 이제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여기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하나 만들 거예요. 빔 네트워크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nn.module을 일단 상속해 옵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정의를 할 때는 underscore init 생성자와 forward 함수 두 개를 정의를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myCN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일단은 define을 했어요. 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처음에 super myCNN, self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super 명령어 다음에 요 myCNN 내가 클래스 정의한 요 이름을 super 안에다가 써주게 됩니다. 요거를 해야지만 요 nn.module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클래스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은 내가 코딩을 할 때 이제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구현을 했고 그거에 이제 하위 개념으로 남자, 사람,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인데 남자인 거랑 사람인데 여자인 거로 이렇게 이제 하위 클래스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상속을 위해서는 우리가 요 슈퍼 명령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슈퍼에 관해서는 사실은 또 깊이 들어가려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요 nn.module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그냥 파이터치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는 일단 외우시고요. 네. 외운다기보다는 일단 그냥 대충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 때 여기를 따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init 안에는 일단은 내가 지금 사용할 레이어들을 먼저 define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2D convolution 레이어.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convolution 곱하기 이미지가 있고 원본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에서 이렇게 그 컨볼루션을 뽑아낼 요 층이 필요한데 첫 번째 컨볼루션 층은 일단은 자 컨볼루션 층을 define 할 때는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 곱하기를 할 커널 사이즈 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CNN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패딩 내가 옆에다가 얼마나 붙일 거냐 왜냐하면은 3x3를 패딩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패딩이 없으면은 얘가 이제 곱하기를 하다가 한 칸씩 옆으로 가면서 곱하기를 하다가 그림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이제 다시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CNN을 할 때 그죠? 네. 요렇게 어떤 원본 이미지가 있고 원본 2D 데이터가 있고 필터를 내가 2x2를 곱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옆에다가 0000 패딩을 안 주면은 하나, 둘, 셋. 원래 이미지는 4x4였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내가 안 줄어들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패딩을 하나 집어넣어줘서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이제 4번 곱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여기. 요게 괜찮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이제 커널 사이즈는 3 곱하기 3이고, 이제 패딩은 1을 줬다. 그러니까 패딩을 1을 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사이즈는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이즈는 변하지 않는데, 자, 인풋 채널이 3인 이유는 뭐겠어요? 인풋 채널이 3인 이유는 원본 이미지가 채널이 3개니까 일단은 얘는 고정인 거죠. RGB.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임의로 이건 이제 사용자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RGB 3개 채널이지만은 이거를 8개 채널로 내가 좀 더 확장을 해보겠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채널은 뭐를 보고 어떤 채널은 좀 더 다른 걸 보고 어떤 채널은 좀 더 다른 걸 보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 아웃 채널 사이즈는 사용자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은 학습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적절한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적절한 숫자를 찾는 거는 트라이얼 앤 에러. 여러분들이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은 첫 번째 컨볼루션 나오고 난 거를 또 한 번 처리할 때는 이제 앞서서 나온 출력층의 데이터를 그 다음에 입력으로 받아야 되니까 여기 인 채널은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16 채널로 내가 하겠다. 임의로. 네, 16 채널로 이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커널 사이즈는 3, 패딩은 1. 그 다음에 풀링을 할 건데요. 풀링에서 맥스 풀링을 사용할 겁니다.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자,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 이렇게 어떤 큰 사이즈의 이미지가 있을 때 내가 2x2로 맥스 풀링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2 곱하기 2 네모 안에서 제일 큰 숫자만 뽑아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심플, 요게 이제 맥스 풀링. 여기서는 7, 여기서는 8, 여기서는 6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트라이드가 2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뽑고 두 칸 옮겨서 여기서 한번 뽑고 또 두 칸 옮겨서 여기서 한번 뽑고 두 칸 옮겨서 여기서 한번 뽑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풀링을 하게 되면은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커널 사이즈 2x2, 스트라이드도 2. 그렇기 때문에 이 맥스 풀링을 지나고 나면은 사이즈가 그림 사이즈가 혹은 이제 내가 다루는 텐서의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fully connected 층을 정의를 합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그 컨볼루션 하고 나온 거를 이제 fully connected에다가 통과를 시킬 건데요. 그러면은 사이즈가 8 곱하기 8로 줄어든 거에다가 채널은 16개이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숫자가 인풋 숫자가 이렇게 되고 아웃풋을 내가 임의로 64차원으로 출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4차원의 인풋을 받아서 32차원으로 출력시키고 32차원을 받아서 세 번째에서는 마지막에 10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10차원인 이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맨 처음에 인풋과 아웃풋은 고정이지만 요 64, 32는 여러분들이 바꿔줘도 상관없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10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셋은 정답이 10개니까 10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 클래스에 대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마지막은 10차원이 돼야지만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산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만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히든 레이어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forward 함수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forward 함수에서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들어온 데이터, 요거 이제 X라고 합니다. 한 배치가 들어오겠죠. 배치가 들어오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를 여기 forward에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맨 처음에 요 self.conv1을 통과를 시킨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렐로를 통과시키고 self.pull, self.pull은 위에 여기 이제 self.pull로서 이제 maxpull을 정의를 했죠. 네. maxpull을 통과시키고 두 번째 컨부층 그렇게 하고 나온 거를 이제 다시 x를 여기다 집어넣고 출력 여기 이제 두 번째 컨볼루션 층을 통과시키고 렐루층 통과시키고 맥스 풀링을 통과시키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한 컨볼루션 두 번 통과하고 난 거를 이제 여기 x.view 명령을 통해서 1차원으로 쭉 펼쳐줍니다. 그러니까 2D로 돼 있던 거를 이렇게 이제 하나씩 옆으로 빼가지고 그 1차원으로 펼쳐주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많이 했죠, 그죠?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왜 8 곱하기 8 곱하기 16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맥스 풀을 통과하고 나면은 맥스 풀 2D 그러니까 커널 사이즈가 2 곱하기 2고 스트라이드가 2기 때문에 그림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죠? 아까 그 그림에서 아까 예제에서 봤듯이 이렇게 4x4가 2 곱하기 2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 2 곱하기 2 안에서 제일 큰 값만 이렇게 쭉쭉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네.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나오고 나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x의 차원이 32 곱하기 채널은 8로 늘었고 그죠? 대신에 원래는 32 곱하기 32였는데 16 곱하기 16으로 사이즈가 이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셀 컨버트 렐루 다시 풀링하고 나면은 여기서 또 이제 채널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거 이제 첫 번째 컨버층 통과하고 나면 x의 차원이 32 곱하기 8 곱하기 32 곱하기 32인데 그죠? 네. 여기에서는 32 곱하기 이제 16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8채널짜리를 받아서 얘를 이제 더 복잡하게 16채널로 가릴 거기 때문에 네. 16,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림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되고 풀링을 지나고 나면은 여기서는 이제 32 곱하기 16 곱하기 8 곱하기 8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마지막에 요것들을 이제 한 줄로 그러니까 16채널짜리 8 곱하기 8을 한 줄로 쭉 펼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쭉 펼친 애를 여기 첫 번째 fully connected input dimension, output dimension 여기 집어넣고요. 그러면은 여기 1차원을 펼쳐줬기 때문에 x의 크기는 이제 32,1024일 겁니다. 요 8 곱하기 8 곱하기 16 하면 1024니까요. 네. 첫 번째 fully connected를 통과하고 나면은 x의 차원은 32 곱하기 64가 되겠죠. 왜냐하면 리니어가 여기서 이제 1024에서 64로 이제 바뀌는 거를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요. 네. 그다음 렐루층을 통과하고 x의 차원이 여기에서는 이제 32 곱하기 32가 되겠죠. fully connected 두 번째 fully connected는 64차원짜리를 32차원으로 줄여주는 거니까. 네. 다음에 세 번째를 통과하고 나면은 x의 차원이 32 곱하기 10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줄어들고 나면은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우리가 이제 각 마지막 점수를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x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클래스에 있는 확률로 바꿔주기 위해서 네, 여기 이제 log softmax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CNN이 이렇게 정의가 됐는지 대충 이해가 됐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define 합니다. 이 클래스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항상 파이터치로 뭘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트워크 구조가 다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네트워크 구조를 다 정의를 했으면은 그 다음은 사실 우리가 이제 계속 해왔던 거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모델을 정의를 하는 거죠. 모델을. 그래서 이제 myCNN 클래스, 빈 myCNN 클래스를 하나 모델로, 그러니까 myCNN이란 클래스가 틀이니까 그 틀에서 모델을 하나 딱 일단 찍어냅니다. 임의의 모델 하나 딱 찍어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이 옵티마이저에다가 집어넣어주고 크라이테리언, 그러니까 이제 요 로스를 계산하는 기준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할 거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주면은, 그리고 이제 프린트 모델을 하면은 요 이제 myCNN이라는 클래스가 요런 층들을 가지고 있다. 그냥 이제 요런 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트레이닝 함수를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함수도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인풋 인자로는 모델이랑 트레인 로더, 옵티마이저, 로그 인터벌을 이제 요 재료로 봤습니다. 네. 일단 얘를 인풋으로 봤고요. 그래서 학습 모드를 설정을 하고 이제 배치 인덱스, 자, 트레인 로더에서 하나씩 끄집어내 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배치 인덱스가 이뉴머레이터를 줬기 때문에 얘는 이제 0, 1, 2, 3, 4 폼은 돌아가면서 얘는 0, 1, 2, 3, 4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와 그거에 대한 정답이 여기 이제 하나씩 트레인 로더에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는 이미지.to를 해서 혹시 GPU일 때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텐서를 바꿔줘야 되고요. 네. 레이블도 레이블.to. 그러니까 CPU일 때는 요 .to 디바이스를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디폴트가 CPU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이 .to를 하면은 GPU에서 계산이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안에 램이 있고요. CPU 옆에 이제 램이 있죠. 램이 있고, 근데 그래픽 카드 자체에도 그래픽 카드 자체의 메모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to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혹시 GPU면은 이 텐서를 GPU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GPU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optimizer.0 그래드. 자, 그래서 옵티마이저를 일단 초기화하고 여기에서 아웃풋, 얘 프레딕션을 얻게 됩니다. 프레딕션을 얻고 크라이테리언에다가 아웃풋과 정답을 집어넣고요. 로스 값 계산하고 로스 값에 따라서 백워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배치 인덱스가, 그래서 얘가 배치에 따라서 쭉 돌아가는데 로그 인터벌, 그러니까 퍼센트 연산은 나머지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스텝마다 요런 이제 출력을 찍도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스 값을 이제 리턴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요걸 한번 일단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검증, evaluate. 여기서는 이제 모델을 받고 테스트용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테스트용에서는 얼마나 잘하나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거의 똑같습니다. 자, 테스트 로더에서 이미지와 정답을 받아가지고 자, 이렇게 아웃풋 여기에서 이제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크라이테리언 함수, 로스 함수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테스트 로스 에러를 계산합니다. 에러를 계산하고 여기 W는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에러를 계속 이제 여러 배치에 따라서 누적을 해야 되는 거죠. 에러를 누적을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prediction equal output.max1 이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웃풋은 뭐죠? 아웃풋은 10차원의 텐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max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텐서에서 .max 하면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첫 번째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웃풋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32 곱하기 10 차원의 텐서가 되겠죠.
앞에 있는 32는 배치 사이즈. 지금 내가 한 번에 32개씩 공부하고 있으니까 1번부터 32번 문제까지. 그 다음에 정답이 내가 예측한 1번 문제가 0번 클래스일 확률이 뭐 10%, 2번 클래스일 확률이 5%, 3번 클래스일 확률이 80% 이런 식의 그 10개의 숫자가 각 하나의 문제마다 들어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웃풋점 맥스를 첫 번째 차원에 대해서 하게 되면 1이라고 되면 얘가 이제 0차원이고 얘가 1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1차원 요 10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인덱스가 뭐냐를 요 프레딕션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딕션은 이제 그냥 32차원짜리 (32,1차원의) 텐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1이냐? 그러니까 여기 32는 문제가 32개고 이번에는 1인 거는 이제 그냥 클래스 인덱스 자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0번이냐? 0번 클래스,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내용이 알고 싶으면 여기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래서 그럼 일단 여기를 공부 삼아 한번 이제 출력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레딕션이랑 이제 레이블이 이제 같은 차원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 여기 label.viewas라는 요 함수인데요. 자, 일단 요거를 정의를 하고 이따가 요 일단 실제로 학습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fog에 따라서 쭉 돌릴 건데요. 네. 처음에 트레이닝 로스가 2.28에서 1.97, 1.73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있죠.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프레딕션 지금 여기에서 잠깐 멈췄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한번 학습이 한 에포크 학습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서 트레인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 evaluate 함수를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evaluate 함수를 불렀는데요. 자, 그러면은 prediction size는 여기서 이제 prediction은 32,1차원의 텐서가 됩니다. 그런데 레이블은 여기 이제 레이블 사이즈 여기 출력시켰잖아요. 레이블은 그냥 32차원짜리. 지금 두 개가 사실상 같은 정보를 들고 있지만 텐서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텐서 모양이 조금 다르면은 그러니까 둘 다 숫자 3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건 맞는데 얘는 이제 그냥 숫자 32개짜리 1차원이고 얘는 숫자 32개가 2차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label.view as prediction이라고 하면은 이 레이블을 prediction이랑 똑같은 형태로 바꿔라 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다 숫자가 32개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가 다르면 에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점 equal 똑같으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여기 점 equal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똑같으면은 두 개의 같은 크기의 텐서가 있는데 1번과 1번이 똑같으면은 true 그러니까 2번과 2번이 다르면 false 이런 식으로 이제 true, false를 저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텐서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점 sum 그 텐서 자체의 summation을 하면은 true는 암묵적으로 1로 가정이 되고 false는 0으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맞게 예측한 거 32개 중에 맞게 예측한 거의 개수를 이렇게 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 correct에는 정답의 개수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코드를 보고 한번 복습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내가 이거 프린트문을 중간에 막 집어넣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돌려보고 저렇게 해서 돌려보고 한번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쭉쭉 시켜봅시다. 그래서 20의 폭 동안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은 지금 트레인 로스가 1.34, 1. 얘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다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요 각각의 메소드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각각의 메소드는 뭐를 넣으면은 규칙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한다. 그것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네,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학습을 하면 할수록 이 테스트 액큐러시가 지금 이제 테스트로서 1.3,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값이 1.31이고 테스트 액큐러시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네. 학습이 될 동안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요 코드에서는 요 트레인 로스와 테스트 로스를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 에폭마다 여기 어펜드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에폭마다 어펜드를 하는 트레인 로시스라고 하는 요 리스트에다가 트레인 로스 집어넣고 테스트 로시스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테스트 로스를 입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각각의 리스트는 매 각 에폭마다의 테스트 로스 값이랑 트레인 로스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될 동안 이제 그 제가 미리 그려놓은 요 로스의 체인 로스 값의 변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트레이닝 로스는 조금 들쭉날쭉 하면서 하지만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로스도 여전히 조금 들쭉날쭉 하지만은 약간은 더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실습용이기 때문에 그냥 20에폭만 돌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100에폭까지 늘려가지고 한번 돌려보세요. 100에폭까지 늘려서 돌리면은 어디까지 테스트 액큐러시가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요 사이파 10에 대한 최신 딥러닝 모델들의 여기 액큐러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최신 딥러닝 모델들은 99%를 넘는 액큐러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상당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3년도 전부터 이제 액큐러시가 어떻게 증가해 왔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제 88% 내지 90%의 액큐러시를 가지는 모델이 가장 좋은 전 세계 1등이었는데 이제 한 2016년, 2017년 지나면서 액큐러시가 96, 97, 98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증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학습 중에 있죠. 네. 그리고 테스트 액큐러시가 이제 여기서는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로스가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32개의 배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번 학습을 시키는데 얘가 이제 학습을 할 때마다 뭐 조금씩 첫 번째 학습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두 번째 학습할 때는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네. 약간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로스가 조금 들쭉날쭉한 거, 그러니까 각 에폭마다 약간 들쭉날쭉한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떨어지는 양상인지,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그 다음이 더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이제 너무 들쭉날쭉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 러닝 레이스를 조금 조절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러닝 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번 공부를 할 때 이 모델이 얼마나 많이 바뀌느냐. 그러니까 너무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러닝 레이스를 줄여서 한번 테스트해 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계속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20회포까지 도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네요. 네. GPU를 받아서 할 걸 그랬나? 네.
그러면은 일단 요거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이제 학습될 때까지 지금 콜앱에서 돌리고 있는 각자 그 뭐냐 각자의 그 계산이 다 돌 때까지 일단 놔둬 보시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 내용을 일단은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간단한 CNN 모델들을 좀 살펴봤으니까요.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드된 CNN 모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그 노트는 요거고요. 그러면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되고 있는 거는 끄지 말고 놔두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